혹시 당신의 고양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바로 당신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대부분의 집사는 고양이에 대한 사랑이 장난감, 간식 쓰다듬기라고 믿죠. 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부분일 뿐이에요. 사실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 중 단 3%만이 고양이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은 고양이가 비밀스럽게 갈망하는 10가지 행동을 알려드릴게요. 아마 그중 몇 가지는 당신도 놓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아마 가장 이상하면서도 고양이가 진짜로 가장 사랑하는 것일 거예요. 끝까지 함께 보세요. 자, 시작할까요? 고양이가 당신에게 머리를 비비거나 몸을 스치는 행동, 단순히 귀여운 애교로만 보셨나요? 사실 이건 고양이가 자신의 냄새로 당신을 표시하는 중요한 본능적 행동이에요. 고양이의 볼 이마턱에는 페로몬 분비샘이 있어서 비빌 때마다 여러분에게 너는 내 거야 라는 신호를 남기는 거죠. 그들에게 냄새는 안정과 소속의 상징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이 이 행동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만약 고양이가 다가와서 비비는 순간 무심코 피하거나 귀찮아한다면 고양이는 조용히 그 행동을 멈출 수 있어요. 이는 고양이가 사랑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사랑이 거부당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순간을 소홀히 하면 서로의 관계가 서서히 멀어질 수도 있죠. 그러니 다음번 고양이가 여러분에게 얼굴을 비비거나 다리에 부비적거릴 때는 조금 몸을 기울여 보세요. 고양이의 머리를 살며시 쓰다듬어 주거나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래 나도 내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이 작은 긍정적 반응 하나가 고양이에게는 신뢰와 애정의 강력한 신호가 됩니다. 고양이에게 놀이는 단순한 시간 때우기가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생존 본능을 채우는 사냥 훈련입니다. 당신이 흔드는 장난감을 쫓고 점프하고 몸을 낮춰 달려드는 모든 순간은 고양이의 DNA 깊숙이 각인된 사냥 본능을 활성화시키는 행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놀이를 단순한 오락으로 여긴다면 큰 착각입니다. 하지만 많은 집사들이 이 중요한 본능을 무심코 무시하곤 해요. 고양이가 장난감을 계속 쫓기만 하고 결코 잡지 못하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된 실패는 고양이에게 좌절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나는 고양이로서 실패하고 있어 라는 잘못된 자아 인식을 만들게 됩니다. 이 억눌린 에너지는 갑작스러운 폭주나 공격적 행동, 심지어 우울감으로도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놀이 시간에는 반드시 사냥 성공의 기회를 주세요. 몇 번 쫓게 한 후 속도를 줄여 고양이가 확실히 잡을 수 있는 타이밍을 만들어 보세요. 장난감을 사냥한 후에는 간단한 간식을 주거나 물건을 물어뜯게 하세요. 이로써 사냥, 포획, 섭취, 휴식이라는 고양이의 본능적 사이클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고양이는 더 만족스럽고 안정된 상태가 되지만 놀랍게도 고양이가 장난감을 잡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양이가 여러분을 어디든 따라다니지만 막상 쓰다듬으려고 하면 피하거나 무심한 모습을 보인 적 있나요? 이는 결코 혼란스러운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고양이만의 특별한 유대 방식인 평행유대라고 부르는 행동이에요. 고양이는 여러분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깊은 신뢰와 애정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많은 집사들이 이를 거절이나 무관심으로 오해하곤 하죠. 그래서 고양이가 가만히 있을 때 억지로 안거나 쓰다듬고 때로는 강제로 애정을 표현하려 합니다. 이런 행동은 고양이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서서히 감정적 거리를 만들어내요. 결국 고양이는 당신 곁에 있더라도 심리적 거리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는 부드러운 제스처가 필요합니다. 고양이가 근처에 있지만 다가오지 않는다면 손을 바닥 가까이 낮게 내밀고 기다려보세요. 고양이가 다가온다면 여러분은 그 신뢰를 얻은 것이에요. 만약 오지 않는다면 조용한 동반자로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됩니다. 이런 침묵 속의 존재가 바로 고양이가 여러분과 가장 깊이 연결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고양이와의 이 조용한 교감 외에도 고양이는 여러분의 냄새와 관련된 특별한 안식처를 원하기도 합니다. 고양이에게 냄새는 세상의 모든 것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에요. 특히 여러분의 채취는 고양이에게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특별한 향기죠. 그래서 여러분 입었던 티셔츠나 후드티를 고양이의 좋아하는 잠자리에 두는 것만으로도 고양이의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고 신뢰를 깊게 만들 수 있어요. 이런 단순한 행동이 고양이에게는 심리적 안식처가 됩니다. 특히 구조된 고양이나 불안이 많은 고양이라면 이런 방법이 더욱 효과적이에요. 고양이는 여러분이 집에 없을 때도 그 냄새를 맡으며 아, 여기 안전하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는 야간 불안이나 분리불안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되죠. 마치 여러분이 내가 곁에 있어 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것과 같아요. 여기서 작은 팁을 드릴게요. 반드시 세탁하지 않은 여러분의 피부 냄새와 채취가 남은 옷을 사용하세요. 고양이가 느끼기에 더 진짜 같은 여러분이 되니까요. 깨끗한 옷보다 자연스러운 냄새가 고양이에게는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존재를 간접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고양이는 더 안정적이고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고양이에게 일상의 또 다른 큰 안정이 되는 건 바로 매일 아침의 작은 인사랍니다. 고양이에게 아침 인사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루의 정서적 리듬을 결정짓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치는 작은 인사가 고양이에게는 겁나는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어 라는 신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일관된 인사는 고양이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변화도 고양이에게는 즉각적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은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에서 안전을 느끼는 동물이기 때문이에요. 매일 반복되는 아침 인사는 고양이에게 오늘도 괜찮아라는 확신을 주는 거죠. 예를 들어 부드럽게 안녕 친구야 라고 인사하거나 느린 눈 깜박임을 해주거나 고양이가 좋아하는 살짝 쓰다듬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이런 작고 꾸준한 행동이 고양이에게는 하루를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시작하게 하는 중요한 루틴이 될 거예요. 그리고요. 고양이의 심리적 안전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핵심 요소는 바로 그들의 공간 구조랍니다. 고양이는 수직적인 공간을 선호하는 천성적인 탐험가입니다. 높은 곳에 오르면 더 안전하고 주변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이 점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냉장고 위 책장 꼭대기처럼 높은 곳을 찾아가는 모습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그들의 심리적 안정과 생존 본능에서 비롯된 행동입니다. 집에 캣타워나 선반 같은 수직적 공간이 없다면 고양이는 본능적으로 답답함을 느낄 수 있어요. 이런 스트레스는 과도한 그루밍이나 불안 행동 또는 자주 숨는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겉으로는 편안해 보일지 몰라도 내면에서는 불편함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해결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비싼 캣타워가 없어도 튼튼한 선반 창가 근처에 담요. 깔린 공간 또는 벽에 간단한 발판을 설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양이는 그런 수직 공간에서 주변을 바라보고 스스로 세상을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고양이는 더 차분하고 안정된 모습을 보이게 되지만 고양이의 공간적 욕구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고양이는 잠자리를 선택하는 것에 매우 민감한 동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기가 제일 편하겠지라고 한 곳을 마련해주지만 고양이는 그날의 기분, 기온, 심리 상태에 따라 매번 다른 장소를 원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양이에게 하나의 고정된 잠자리만 제공하는 건 오히려 정서적 편안함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고양이는 바깥이 보이는 높은 장소를 선호하지만 불안하거나 피곤한 고양이는 은신할 수 있는 아늑한 곳을 더 원하죠. 그래서 집안의 이 한 곳에 다양한 잠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예를 들어 따뜻한 햇살이 드는 창과 부드러운 담요가 깔린 박스 혹은 폭신한 동굴형 침대 같은 것들이요. 이 선택지가 고양이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주도권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면, 공간을 제공하면 고양이는 스스로 그날 가장 안전하고 편안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선택의 자유는 고양이에게 큰 심리적 만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 집안을 한번 둘러보며 고양이가 숨고 싶을 때, 쉬고 싶을 때, 멀리서 지켜보고 싶을 때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장소들을 마련해주세요. 그리고요. 고양이가 당신에게 보내는 가장 조용하지만 강력한 신호를 알아채고 계신가요? 바로 그 특별한 눈빛입니다. 고양이가 당신을 가만히 응시하다가 느리게 눈을 깜빡이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신가요?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고양이 세계에서 가장 순수한 사랑과 신뢰의 표현이에요. 고양이는 말 대신 몸짓과 눈빛으로 감정을 전하는 동물이죠. 이 느린 깜빡임은 너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라는 비언어적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많은 집사들이 이 작은 신호를 알아채지 못해요. 오히려 시선을 고정하거나 무표정하게 반응하면 고양이는 이를 차갑고 위협적인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조용히 바라볼 때 같은 속도로 부드럽게 눈을 깜빡이고 천천히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보세요. 이는 고양이에게 나도 너를 믿어봐 말하는 가장 깊은 교감이 됩니다. 이 눈 깜빡임의 의식을 자주 반복할수록 고양이는 당신을 단순한 밥 주는 사람이 아닌 가족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이런 조용한 교감이 고양이의 정서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쳐요. 만약 고양이가 멀리서 당신을 망설이며 바라본다면 바로 이 의식을 통해 다가올 용기를 얻을지도 몰라요. 그리고요. 고양이가 진짜로 편안함을 느끼는 가장 사적인 공간, 그곳을 지켜줄 필요도 있습니다. 혹시 고양이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무심코 곁에서 지켜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집사들이 이를 별일 아닌 듯 여기지만 고양이에게 화장실은 가장 취약한 순간이에요. 야생에서는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 때문에 고양이 본능적으로 은밀함과 안전을 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지켜본다거나 갑작스러운 소음이 있다면 큰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고양이가 이런 스트레스를 반복해서 받게 되면 화장실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그 결과 화장실을 피하거나 심지어 침대나 빨래, 더미 같은 부적절한 장소에 소변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죠. 이는 반항심이 아니라 불안과 불편함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는 최대한 조용히 거리를 두고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고양이가 자신의 냄새로 화장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사용 직후 즉시 청소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물론 청결 유지는 필수지만 약간의 자기 냄새가 남아있어야 그 공간을 자신의 안전한 영역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요. 고양이의 이런 은밀한 순간을 지켜주는 만큼 때로는 엄마 고양이의 따뜻한 손길을 대신할 방법도 필요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집사분들은 칫솔로 고양이를 빗어준다는 것이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부드러운 칫솔과 미지근한 물만 있으면 고양이에게 가장 원초적인 안정감을 선사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은 마치 엄마 고양이가 새끼를 하다주는 느낌을 재현하는 것이거든요. 칫솔의 부드러운 털과 리듬감 있는 동작이 고양이의 본능적 안정감을 자극합니다. 특히 구조된 고양이나 어린 시절, 애정 결핍을 겪은 고양이에게는 이 방법이 치유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어요. 이때는 이마와 뺨귀 뒤쪽 등 엄마 고양이가 하다주는 부위를 중심으로 부드럽고 천천히 빗어주세요. 고양이가 눈을 감고 골골송을 부르거나 몸을 기대기 시작한다면 당신은 고양이의 깊은 본능적 신뢰를 이끌어낸 거예요. 이건 단순한 그루밍이 아니에요. 고양이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나아가 과거의 정서적 기억까지 어루만지는 감정적 시간 여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특별한 케어를 통해 고양이는 나는 사랑받고 있어 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리고요. 이렇게 10가지 방법 모두를 실천한다면 당신과 고양이의 관계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할 거예요.